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부 요인을 초청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이 사부 요인을 한남동 관저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김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사부 요인을 관저로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에게 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 협상을 좀 잘 중재해달라 이렇게 정중히 요청했다고 하고요. 네. 또 김 대법원장과 유헌재 소장에게는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김진표 국회의장인데 지금 현재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무소속이지만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실상 야권 인사로서는 처음 관저에 초청이 된 1호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놓고 내부에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인데요. 최 전 수석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해임 건의안 등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표적 친문 인사인 최 전 수석이 사실상 이재명계가 주도하고 있는 탄핵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그러네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탄핵안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낙연계로 분리되는 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거나 주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게 민주당이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내 여러 현안을 두고 친명계, 비명계 대립이 점차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보도해드렸던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그 복권 문제를 두고도 둘이 좀 나뉘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어쨌든 당내부가 이렇게 시끄럽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공개 행보를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 민주당 지도부 오늘 오후 이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충청도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 국회 일정만 소화를 하면서 지역 일정은 최소화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민생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 내리고 날씨 굳을 때 우리 12구 참사로 가족 친지를 잃은 그 유가족들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국민의 아픈 곳을 매만져주고 넘어진 국민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 연설 도중 저렇게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측근들이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등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를 첫 방문지로 선택을 하면서 이 대권 주자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감대도 같이 하면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이어 이번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패널 100명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또 최근 화물연대 엄정 대응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사안마다 직접 답변하고 부처 장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시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00분으로 예정된 회의는 50분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금 개혁은 초당적이고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년간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씨가 공모했는지 여부였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최 씨가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혐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는 주범들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은 것뿐이라며 사법부의 올곧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편향성을 가지고 심지어 많은 왜곡, 일부 증거를 굳이 기록해서 빼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최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에서 지난해 12월 원전 생태계 붕괴를 막고자 애끓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기쁜 마음이라며 원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내년에 2조 원 이상의 일감과 금융,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자적인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신한울 3, 4, 5기의 경우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 개발 실시 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 대통령은 주 52시간제와 문재인 케어 정책 폐지에 이어 전 정부 색깔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지지율 회복세와 더불어 본인의 색깔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